안산갑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재보선에서 양문석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그곳이죠. 근데 여기에 김남국 당 대변인, 뭐 전해철 전 의원, 조국 대표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. 그리고 여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, 저희한테는 뭐 이렇게 좀 대변인으로 좀 더 익숙한데, 근데 아마 김용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법 판결이 남아 있어가지고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, 여기 누가 공천을 받을까요? 민주당에선.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청래 대표 내지는 그 황희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우리가 뭐 경선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민심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뭐 당의 어떤 전략적 필요로 인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래도 예상을 좀 해보자면 이석현 무당이니까 좀 더 기대할게요. 네,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일단 안산에서 승리는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더라도 이 당 지지율이나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누적해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당선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뭐 김남국 대변인을 아마 주려고 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은 해봅니다. 그렇죠. 개인적으로 같이 방송을 했던 남국수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가능성은 그렇다. 가능성이 제일 높고, 사실 여기 지금 뭐 전해철 전 의원도 지금 나오신다고 하는데 거기 좀 어렵죠, 주기가. 거기 공천이 들어가면 대형 사고입니다. 대형 사고. 뭐 ABC 초콜릿 한 두 박스 2톤이 들어오겠죠. 이제 전쟁하자는 거예요, 그거는. 그래서 퐁듀죠, 퐁듀. 퐁듀 나오는 거고. 전쟁이죠, 그건. 전해철 전 의원이 이제 와서 약간 뭐 방송에 나오셔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연수원 1년 뭐 선후배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? 그런 얘기 짤을 본 것 같아요. 최근에 나왔어요? 네. 오랜 최근에 얘기가 방송을 좀 있다. 합니다. 그걸 볼 때 좀 우리는 민망하지요. 지금 걸려 있는 모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혹 혹은 그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사실 그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맞는 거고 실제 그랬습니다. 그 2018년도죠. 그 경기도당 뭐 선거하고 뭐 이럴 때. 그렇죠. 옛날에. 그래서 전혀 이제 그분이 되긴 좀 어렵고. 그렇겠죠, 설마. 이제 그 밖에는 이제 뭐 김용 부원장님이나 뭐 조국 대표님이 거론이 되시는데. 뭐 양문석 그 전 의원님 또 SNS로 해보셔가지고. 그래서 또 퍼거슨 1승했죠. 사실 근데 양문석 의원 페북 봤어요, 신인규 변호사? 봤죠. 첫 문장이 사실 주옥 같았어요. 첫 문장이 뭐였죠? 읽어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두렵습니다. 그러면 하면 안 되죠.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.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면 그러면 하면 그러니까 안 사실 되죠.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.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김구라 씨만 가능한 워딩이고요. 다른 그래요? 분들은 김구라 씨는 가능해요. 이런 말씀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하면서 웃긴 얘기를 해요. 그분은. 근데 이 양문석 씨께서는 전 의원은 이런 거가 이게 두려우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었다.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김용 부원장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나 혹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김용 부원장에 대한 부채감을 느낄 수는 있다고 봐요. 근데 공천을 하는 건 전체 정부나 당의 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각 개별 의원들 같이 선거를 했던 의원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고 지지도 하시는데 저는 전체 차원에서는 좀 달리 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꾸기꾸기 남국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군요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좋습니다. 근데 이건 알 수 없어요. 뭐 지도부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뭐 우리에게 예상일 뿐 누가 될지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요. 조국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 조국 대표는 4월 중순에 출마지를 밝히겠다. 근데 굉장히 범주가 넓더라고요. 부산 군산도 있어요. 부산, 군산, 안산. 어느 선택을 할지 집중이 되는 건 맞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?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조국, 한동훈,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세 명이 굉장한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이준석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배지를 달았습니다. 뭐 그건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인데 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죠? 지금 무슨 어떤 유의미한 정치적인 부정선거 토론하고 있고.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전환길 씨랑 뭐 고소고발 지금 하고 있고. 그러니까 이게 야박해. 아니 우리가 진영을 뛰어넘어야 되니까. 그래. 석현 씨 괜찮잖아요. 불편하지 마시고. 그리고 토론 그래 오케이. 아니 자꾸 나 위축되니까 그러지 마시고.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네가 위축이 된다고?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. 그럼요, 그래서 그럼요. 저는 이준석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. 그럼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냐? 노무현 정신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검찰 개혁만 얘기하셨습니까? 그게 아니라 배지를 종로에서 삼선이 유력한데 배지를 내려놓고 나 부산으로 내려간다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지역구를 정하라는 게 아니에요. 이번 선거에 나간다. 그럼 나가면 어디로 나가냐? 본인의 원칙과 비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
이거는 뭐 원칙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준석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선거 말미까지 계속 간만 보고 계속 당선을 위해서 어디가 할 만한지만 재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합리적이잖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배지를 못 달았을 때는 정계 은퇴고요. 배지를 달아도 원칙 없는 정치이기 때문에 국민적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. 그럼 저는 대안을 제시합니다.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. 정치를 더 하겠다. 그럼 왜 더 합니까? 뭐 사회권 선진국 이런 좀 뜨문뜨문 추상적인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갖고 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느 지역에 가서 하겠다라는 거를 좀 먼저 밝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그 뼈대가 없어요. 뼈대가 없고 그냥 어디 가서라도 무조건 국회에 입성하겠다라는 그 욕심만 드글드글 보인다. 전 이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좀 구태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시지 않을까. 그러니까 조국 장관 싶어요. 입장에서 딱 저런 답답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지금 나 어디로 가야 될지 애매하고 각이 안 나온다. 각이 정말 안 나오고 각이 안 나와. 약간 제가 농담처럼 약간 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.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어요. 지금 조국 대표님의 출마처는 부산 가기도 애매하고 평택 가기도 애매하고 뭐 정치적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는 부산 아니에요? 그렇긴 한데 네. 지금 또 그 이제 재보궐이 아직 나오는 것도 이제 불분명하니까. 네. 근데 그러려면 미리 가서 이제 어디서든 활동을 해야 기사가 나고 할 텐데 이진숙 전 위원장님 지금 대구에서 이게 띠대고 하고 있잖아요. 신옷 입고. 그렇죠. 예, 예. 그러니까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참 하기 애매하고 또 하나는 아마 당적인 책임감은 좀 있을 겁니다. 지금 전 당이 후보를 내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그 후보들이 지금 다 몰살 당하게 생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당 대표로서의 책임감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이번 재보궐 그 지방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먹을 게 없고 제가 대안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개별 입당해야 됩니다. 민주당. 정말, 민주당에 이게 되게 없어 보이고 이상한 선택일지 몰라도 사실 조국 대표의 우군은 조국 혁신당보다 민주당에 더 많습니다. 김어준 씨, 또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셀프 제명해서 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절박함을 가져야 될 상황인 거야 지금. 그 정도로 개별 입당해서 민주당 안에서 쇼부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. 조금 제가 아픈 얘기 해드려도 될까요? 조금 듣기 아플 텐데 조국 대표님 좀 준비하시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조국 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총선 때 24%를 얻었나요? 그 12석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? 굉장히 이거는 입지전적인 기록을 세운 거예요. 12석이라는 네네네. 비례대표를 얻어냈으니까. 근데 문제는요. 조국 혁신당이 2024년도 4월에 나왔고 지금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? 실제로 조국 대표는 사면복권 당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당의 지지율이 원래 지지를 받았던 당이잖아요. 원래 지지도가 1, 2%였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 2% 3%에서 지금 바닥으로 지지율이 형성이 돼 있다면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처럼 뭐 구리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. 그분은 뭐 숫자가 낮으면은 구리다라는 말 쓰던데 저는 그런 표현하고 싶지 않고 너무행. 결국에는 편차 20 몇 프로에서 2%까지 떨어졌을 때에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워낙 원했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. 결국 조국이라고 하는 상품이 상징하는 정치가 길을 잃고 실패했다라고 저는 규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근데 여전히 조국이라고 하는 한 개인 정치인은 뭐 대권 주자 조사하면은 뭐 7, 8%, 뭐 9%까지 이게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본인은 실패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볼 땐 실패했거든요. 조국혁신당을 기준으로 이름도 조국혁신당이에요. 그 안에도 조국이 들어가고 대표도 조국이에요. 근데 여전히 대권 주자로 분류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실패나 본인의 어떤 그런 국민적 이 야박한 평가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 그 괴리 끝에 이제 더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아마 더 정치적으로 저는 어려운 길로 블랙홀처럼 더 빠져들어가지 않을까. 전 그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아프시겠지만. 예? 정치적 유연성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좀 약간 정의당의 길로 좀 가려는 느낌 좀 있는데 거기 지금 공간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.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많이 네. 답답하실 겁니다. 가겠습니다.